그날 밤 비가 몰아치듯 내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라 흔들렸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12해 전 그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울음소리처럼요. 하숙집에 묵는 학생들도 모두 나가고 오늘은 저 혼자였습니다. 이상하게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온 바람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오싹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시간에? 태풍이 이렇게 센데 누가 올까 싶었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도연인가? 태풍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왔나?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은 안도했어요. 도연이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이정은 씨 계시죠?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태풍 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죠. 그날 밤 그 문 앞에서 느꼈던 그 싸한 기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방문이 내 인생의 또 다른 태풍이 될 줄은요. 문 앞에서 들리던 노크 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심한데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어요.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깜빡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젖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그냥 이웃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서로 확인 전화라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손길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확실히 알고 찾아온 사람 같았죠.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풍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이정은 씨 계시죠? 그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음색 하나로 오래 묻어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어요. 문을 여니 비바람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낯선 얼굴 같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날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는 12년 전 그 병원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졌던 그날 응급실 한쪽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젊은 레지던트. 지금은 딸 서윤의 약혼자 한재민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정은 부장님.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숙집 주인으로 불린 지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 한 단어가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시간을 한순간에 열어젖혔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태풍도 이렇게 센데.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차가 막혀서 잠시 피하려고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죠. 그는 젖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젖으면 안 되는 서류라서요. 봉투 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은. 손끝이 떨렸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얀 서류, 도장,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 이건 제 이름이네요. 그때도 이 이름으로 서명하셨죠?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의 기록지.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날. 그건 내가 평생 외면해온 그 밤이었어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잠깐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손이 떨려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비난도 연민도 아닌 이상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환자가 죽고 보고서가 수정됐죠. 서명란에는 이정은 부장님 이름이 있었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날 이후 다시는 듣지 못하길 바랐는데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태풍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비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 옆에서 젖은 서류 봉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의무기록 사본이라고 적힌 종이와 누군가의 서명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내 서명. 내가 서명했던 바로 그 문서. 이제는 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안에서는 기억이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12해 동안 묻어둔 비밀이 그 한 장의 서류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태풍보다 무서운 건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은 진실의 바람이라는 걸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서류를 나는 한동안 바라만 봤습니다. 젖은 종이 위로 빛이 흔들렸어요. 내 이름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간호부장 이정은.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그 서명은 틀림없이 내 것이었죠. 그날의 냄새가 그대로 다시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울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특유의 공기 냄새가 있어요. 그건 차가운 유리창처럼 맑고 숨막히게 고요하죠. 12년 전 그 병원에서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대사 이정은.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환자명 김윤정, 사망 원인 심장마비, 의무기록 작성자 한재민, 그 아래 내 서명. 그날은 밤 근무였어요. 수술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환자는 이미 한계 상태였죠. 담당 의사는 재민이었어요. 그때 그는 아직 젊었고 땀에 젖은 채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환자의 심장 모니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죠. 병원장, 그리고 행정과장.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아닌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환자 유족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며 병원 소송 걸면 복잡해진다. 보고서 정리 잘 하자고.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어요. 나는 간호부장이었고 서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으니까요. 부장님, 보고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그때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죠. 그 순간 환자의 심장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마 모두 알고 있었겠죠. 내가 그 서명을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했어요. 그의 말이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나도 그랬어요. 누군가의 말에, 두려움에 그저 서명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 번의 펜끝이 한 생명을 덮었고 한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그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유족의 진정서였습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 딸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글을 읽는 순간 손끝이 마비되는 듯 했어요. 이 글 누가 준 겁니까? 피해자 어머니께서요. 그분 아직 병원 근처에서 삽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12년이 지나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군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마음속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나는 왜 그날 말하지 못했을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그건 핑계였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죄였습니다. 재민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피로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날 우리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살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한 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한 일이었다는 것.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나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병원이 날 버릴까봐 그래서 서명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말을 처음 꺼내는 순간이었죠. 대사 재민.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그때의 나뿐 아니라 지금의 내 가족까지 흔들릴 일이니까요. 나는 딸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바쁘고 단정한 모습. 그 아이는 지금 병원을 변호하는 로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 아이의 인생도 무너질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말하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적어도 거짓으로 살던 우린 구원받겠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병원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태풍 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심장 소리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괴로워했고 나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우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게 더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밖에 바람이 한층 더 거세졌죠. 나는 재민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내 죄이기도 해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내레이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내 삶을 굳게 묶어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다시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조심스레 들고 방 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동안 쓰지 못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말하겠습니다. 그 말들을 한 번도 세상에 내보내지 못했죠.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우리의 침묵을 깨우더군요. 그 한 문장을 속삭이고 나니 눈앞의 종이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미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겠죠. 이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라는 걸요. 서류 한 장. 그건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심의 무게였고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의 바람은 이제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계속 새어 들어왔어요. 아마도 그건 내 마음이 만든 바람이었을 겁니다. 재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 식은 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끝났다고 믿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보고해야죠. 법적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법적으로. 그건 곧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빴죠. 엄마,
태풍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한 번 더 멎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재민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서윤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문서예요. 12년 전 의료 사건의 서명자.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봉투를 잡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덮었습니다. 그건 지금 볼 게 아니야.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아니라 엄마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알던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변호사로서 세상과 싸우던 그 냉정한 어조였죠. 설마 엄마가 그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병원 복도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서윤의 시선이 나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그 사건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 로펌이 그 병원 변호 맡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이 아직도 항소 중이에요. 그런데 그 문서에 엄마 이름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건 뭐죠?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그날 내가 서명했어.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못하자 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답지 않아요. 늘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나는 정직이 가장 큰 덕목이라 믿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정작 내가 먼저 거짓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땐 두려웠어. 병원이 날 버릴까 봐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다칠 것 같았어. 그래서 대신 그 가족이 다치게 됐다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정의를 믿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거짓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제라도 말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요. 그게 그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재민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건 내 어머니만의 죄가 아니야. 서윤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보고서를 수정하자는 말, 내가 먼저 꺼냈다. 순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나는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 병원장이 그랬지.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둘의 사이에 태풍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가 모두 그 침묵에 공모했어. 내 말이 끝나자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나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건 사람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인생을 지우는데 내 서명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이제는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병원에도 세상에도.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럼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잃은 게 많아. 양심도 마음도 잠도. 이젠 그만 잃고 싶어.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숨소리만 들렸죠. 밖에 태풍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안엔 아직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서윤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만약 그 진실을 말하게 된다면 저도 함께 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엔 분노 대신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고맙다. 서윤아,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두 손으로 감쌌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덮은 진실이 결국 우리 세 사람의 삶을 서로 얽어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야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의 대가는 결국 진실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밖의 바람은 멈췄지만 내 안의 바람은 아직도 불고 있었죠. 그 바람이 비로소 우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은 죄책감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모든 순간이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늙은 얼굴 속에 예전의 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도망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직접 세상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그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설지 않은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소독약 냄새, 바닥의 물기,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 냄새. 그 냄새는 마치 잊힌 죄의 냄새 같았습니다.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삐삐. 심전도 소리와 닮은 그 리듬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지. 행정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 하나 열면 내 삶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 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12해 전 그 서류의 서명자입니다. 누군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고백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양심의 끈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지만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비 냄새가 남은 공기가 살갗에 닿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실을 말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모든 게 다 전해졌어요.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도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눈빛 하나가 내 지난 세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12년 전 쓰다 만 편지였습니다. 환자의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끝내 붙이지 못한 그 편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당신의 삶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늦었지만 저의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길 바랍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돌아오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맞이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말했죠. 괜찮아요. 나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그건 용서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태풍이 남기고 간 잔해 위로 조용히 비치는 빛 같았죠. 나는 차를 끓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진실은 거짓보다 더 무겁지만
결국엔 우리를 살게 하더군요. 그걸 알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그곳엔 잔해가 아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천천히 감싸주고 있었어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 세상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밤새 부서졌던 나뭇가지들이 골목마다 흩어져 있었고 젖은 공기 속에서 새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구석까지 번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쳐가며 편지 봉투를 흔들었어요. 그 편지는 전날 밤 내 손으로 쓴 12년 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동네 우체국까지 가는 길, 길가의 물웅덩이에 하늘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구에 서서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보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 그녀는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나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 이정은 낮게 혼잣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속을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용서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말이 하늘로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죠. 그 아이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겐 세상의 모든 위로 같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의 용기를 봐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내 손등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도 조금은 맑아졌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됐답니다. 병원 쪽에서도 재조사 들어간다고 하네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그래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숨이 흘러나왔어요. 그건 후회의 한숨이 아니라 해방의 숨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어요. 삶이 다시 시작된 소리 같았죠. 차를 따라 들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비로소 하늘이 완전히 개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덜 무겁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너진 것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조용히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지 사이에서 새싹이 돋고 젖은 흙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조금은 다시 자라날 수 있겠구나. 밤이 깊어지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세상도 바람도 마음도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울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았어요. 죄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은 잦았고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조차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나는 거짓보다 진실이 덜 무겁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 믿음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